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댓글 컨텐츠입니다. 영상 제목, 개인의 가처분 중위소득은 세계 21위입니다. 21위 소득으로 GDP 세계 12위 국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 쓰는 돈이 더 많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가 나가는 돈이 많아서, 뭐 그것도 있겠지만, 나가는 돈 플러스 본인들이 쓰고 있는 것들, 본인들이 사치 부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돈을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되려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졌다. 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요즘에 마통이나 현금 서비스, 리볼빙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안 그러면 저렇게 증가할 리가 없어요. 그 리볼빙 빚이 엄청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리볼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2003년 카드 대란을 겪어가서 신용카드 잘못 쓰면 사람 익셈이 얼마나 곤두박질 쳐지는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무턱대 이제 끌고서 좀 빚이 쌓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카드 대란을 모르거든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카드 대란 때문에 신불자가 많았는지 몰라요. 벌써 그 사건도 20년. 아마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이상하게 왜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을 안 해주지 모르겠어, 나. 학교에서. 왜 이런 교육을 안 해줄까, 이런 교육을. 이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살기 굉장히 버거워지고 힘들어졌잖아요. 이것도 역사 아닙니까, 역사. 그리고 후손들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답습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2의 카드 대란 터집니다. 카드 대란. 왜냐, 지금의 20대 친구들은 신용카드 위험성을 몰라요. 신불자의 삶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압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잘못 쓰면 인생 자빠진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국영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국영수 솔직히 말해서 시험 볼 때 말고는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금융지식은 평생 가지고 가는 거죠, 평생. 이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용카드 잘못 쓰면 내 인생 바닥까지 가는 거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너무 힘들잖아. 특히 지금 세대들은 바닥까지 가버리면 올라오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신용카드 무턱대고 써가지고 신불자 돼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가 안 된 사람도 있거든요. 회복 안 된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신용이 박살나면 사는 게 아니죠, 이게. 기본적인 신분 보장이 안 되죠. 정상진 씨 그거 못 가지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젊은 친구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뭐 자기가 써가지고 빚이 많이 생겨. 만약에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주겠지. 대한민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 나몰라라 하지 않을까. 연글비트도 도와줬잖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진짜 멀쩡히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 좀 감당이 힘들 거예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치심이 좀 많이 심해졌어. 굉장히 많이 심해졌어요. 지금 제대로 저축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축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난 좀 어이가 없는 게 요즘에 학교에서는 그런 거 없나? 그 통장 만들어서 돈 모으면 상 주고 이런 거 없나요? 제 학교 다닐 때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런님 아실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면 저축왕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통장을 만들었어요. 금리가 센 걸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모으면 상을 줬어요. 학교에 상 주고, 저금통 가서 상 주고, 그리고 그걸로 좀 목돈 만들어서 이제 돈 모으는 재미도 알고, 그래서 저축 잘하는 애들 막 상 주고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는. 왜 그런 거 안 시킵니까? 왜 그런 거 없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 좋은 제도 아닙니까? 사실 여학생들한테 그거 필요합니다. 다시 좀 부활했으면 좋겠네.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거. 저축 같은 거 해가지고 저축 많이 한 사람. 시상해주고.
문상 같은 거 주면 얼마나 좋아. 문상이나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뭐, 한 10만원씩 주면 동기부여 생기잖아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다시. 왜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 만들으라고 했고요. 그냥 한 명도 여럿이 다 만들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계속 돈을 넣으라고 했어. 근데 돈을 넣은 애들이 한 반에 한 10명밖에 안 됐어. 10명도 안 됐어. 사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더 잘 모으긴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꾸준하게 돈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회 시간에 시상 같은 거 하거든요. 저축왕이라고. 시상하고 이제 돈 이자 받는 거. 그때 이자 셌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하면 좋단 말이야. 사실 그게 진짜 금융교육이잖아. 왜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학교에.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었거든, 사실. 그런 교육은. 근데 왜 없어진 거지? 요즘에 초등학교 그런 거 없죠. 중학교도 없죠. 고등학교도 없죠. 아니, 요즘같이 금융교육이 절실한 시기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순 암기 지식만 집어넣는 것보다는. 쓸데없는 거라고요. 부모님 자체가 메타인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쓸데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아니야? 자기가 버는 용돈도 헛되이 쓰지 않고 돈을 모아봐야 나중에 크고 나서도 헛돈 안 쓸 거 아니야. 헛돈 안 쓰고. 왜냐하면 어릴 때도 저축하려면 애들이 짠순이였어. 내가 기억하기에 저축 많이 하는 애들 있었거든. 학교 다닐 때. 그때 걔네들 보면 짠순이야, 짠순이. 진짜로. 진짜 돈 안 써. 그때 돈이 많아가 저축왕을 한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정말 짠순이였어요. 진짜. 군것질 하는 거 보지 못했어. 내가 그때 기억하기를. 사탕 하나는 안 써먹어. 그래가 저축을 하더라고요. 용돈도 없었어. 안 많았어. 내가 기억하기에. 전 그때 이제 짝꿍이 여학생이었거든요. 걔 공부를 잘했어. 걔 캐봐야 하루 용돈이 400, 500원인가? 그때는 용돈 정말 작았거든요. 그래서 한 15,000원인가 받는데 그 10,000원을 저축을 해. 와, 진짜 정말 독했어요. 정말 독했어. 와, 진짜 몽땅 연필 쓰고 그랬단 말이야. 연필도 몽땅 연필 쓰고. 그래가지고 저축왕이 되더라고요. 그게 와, 정말 그때 몇 명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축을 꾸준하게 하는 애들이. 그 어렵단 말이야, 그게. 용돈도 많지 않은데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잖아. 그때 애들이 뭐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돈밖에 없잖아요. 용돈을 최대한 아껴 써야 그 매달 이제 은행 돈 넣는 거고 저축하는 거. 그걸 이제 1년 동안 유지해야 나중에 이제 만기를 타는 거고. 엄청나게 나이도 높은 거 생각해보면. 근데 그걸 성공한 거잖아.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런 좀 습관을 어린 나이 때부터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학교에서 이게 없어졌는지. 학교에서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학교에서 없다면 부모님도 이런 거 만들어주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통장 만들어가지고 혹시나 용돈 받는 거 있으면 너 저축할 수 있으면 이거 모아라. 이거 모아서 만기 되면 너 줄게. 너 필요한 데 쓰자. 이렇게 하면 이거 정말 좋은 교육일 것 같거든요. 그냥 어설프게 학원 몇 개 보내는 것보다 애들한테 처음부터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만큼 뭐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걸 교육시키는 게 애들한테 정말 좀 현실적인 금융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쓰잘데기 없는 거 가르쳐주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금융교육은 제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금융교육을 안 받았으면 신용카드를 막 쓰고 지금 자기가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쓸까? 돈을 모으지 못할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명품 소비 비용. 벤츠 수입액은 세계 3위권이라고 하네요. 빚으로 멋있게 사는 건가요? 빈부격차가 심해 나만 힘든 건가요? 네, 빚으로 멋있게 사는 겁니다. 엄청 빚으로 겉으론 멋있게 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타들어가는 거죠. 저 멋있는 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굉장히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예. 저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길어야 2, 3년. 2, 3년 저렇게 멋있게 살고 2, 30년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1인당 명품 소비비용 전 세계 1등을 찍었습니다. 박수! 역시 안 좋은 거는 1등이네요. 좋은 것 좀 1등하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나라 중에 1인당 명품 구매 비용이 세계의 탑을 찍었습니다. 근데 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명품이 안 나는 나라예요. 명품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웃긴 게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서 알아준 명품이 없어요. 명품 같은 게 없습니다. 없는데 1등을 찍었어. 그리고 웃긴 게 뭐냐 하면 유럽 같은 나라는 명품을 또 많이 안 사. 아니 명품의 고장이 어딥니까? 프랑스, 이탈리아라고 했잖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또 그런 나라는 명품을 많이 안 사요. 안 산다니까? 명품이 많이 나오는데. 왜 안 사냐 물어보면 천박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명품을 젊은 사람이 사면 굉장히 사치스러워 보이고 없어 보인대. 오히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답게 그냥 캐주얼하게 그 소득 수준과 그 이제 나이에 맞게 쓰면 되는 건데 그 나라에서 명품이라는 건 나이 먹었을 때 고상한 취미, 그러니까 고상한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지니고 있는 게 명품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나라는 명품이는 안 부릅니다. 사치품 이름입니다. 사치품. 보통 우리 명품을 뭐라고 부르면 럭셔리 하죠. 럭셔리 아이템이라고 하잖아. 근데 럭셔리 뜻이 사치입니다. 사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원래는 사치품이죠. 외국에서는 럭셔리, 예, 사치 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맞지 않게 돈을 쓴다. 그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명품이 된 거야. 명품이 하나도 안 나온 나라에서.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벤츠. 여러분 벤츠 비싸잖아. 벤츠 이클도 한 7천만 원 할걸요? 좀 옵션 추가시키 8천만 원까지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벤츠를 뭐 능력이 되니까 이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이 안 되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몬다고 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일시불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봐봐. 리스 상품 많죠. 리스. 자동차 리스. 하호호 많죠. 여러분 외차 가보면 번호가 하호호 많이 봤죠. 보통 렌트카는 아니면 이제 리스로 사는 분들, 모르는 분들 많이 있잖아. 물론 자기 차인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도 여러분 벤츠 몰 수 있어요. 그냥 고금리 캐피탈 껴가지고 사면 돼. 대신에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지. 참 안타깝습니다. 빚으로 저렇게 폼 부리는 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난 길어야 2, 3년인데 2, 3년 동안 저렇게 폼 나게 했다가 이제 평생 힘들어지는 거지. 평생. 저렇게 폼 나게 했다가 감당 안 돼가지고 이제 20대 때 저렇게 폼 나게 했다가 30대, 40대, 50대는 그냥 빚 갚느라 정신 없는 거죠. 원래 사는 건 힘들어요. 사는 건 힘든데 힘들어도 항상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됩니다. 힘든데 미래까지 안 보면요 답이 없어요. 서민들 잘 들으세요. 서민들은요 적은 돈이라도 모아야 돼. 돈 적다고 모아봐 얼마나 되겠냐. 그게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모아야 그나마 나중에 나이 먹어서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이 먹어서 비참해질 사람들 많아요. 너무 많아. 그놈의 명품 자동차 때문에 답 없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답이 없어지는지 앞으로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